애니. 애니. 스타. 안녕하세요. 애니드스다 시즌2 방송을 시작합니다. 와. 저는 진행을 맡은 최유진이고요. 예, 저는 뭐 송시영입니다. 예. 네. 굉장히 또 앞에 멘트가 없어지셔가지고 네. 제가 당황스러워요. 예. 아니 뭐 맨날 하면 구박을 주길래 그냥. 예. 그리고 뭔가 저 원래 이, 구박하는 캐릭터잖아요. 예, 뭔가 이 새해는 구박 받는 캐릭터. 아니 그러니까 뭔가 이 새해는 뭔가 이렇게 조금 간결하게 깔끔하게 좀 살아보고자 하는 의지. 네. 의지 잘 받고요. 아 그러긴 이게 3월달에 방송이 나가겠군요. 예, 네. 쓸데없이 또 제가 말을 했네요. 뭐 어디가 쓸데없는 건지. 지난달에 말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말을. 네, 그런 걸로 하겠습니다.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앞에 두 분의 게스트분 모시고 앞에서 주접을 떨고 있고요. 두 분의 감독님 나와 계십니다. 저희가 창의인재 동반 사업 지난해도 이제 한 차례 녹음을 좀 했었는데 오늘도 이제 창의인재 동반 사업을 통해서 만난 두 분의 감독님을 모시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앞에 나와 계신 감독님부터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백구야를 제작한 김예령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랠리를 제작한 노묘정 감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이렇게 두 분을 모시고 오늘 두 분 이제 웹 애니메이션으로 이제 참여를 네. 해주셨어요. 네, 이렇게 모시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업돼 있는 것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지금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아서 업돼 있는 네. 것처럼 말하고 있고요. 네. 그럼 내가 업해서 좀 더. 아니요, 거기 그러면 안 그렇죠? 돼요. 내가 좀 많이 자제하고 있어. 그냥 새해는 그 뭔가 이렇게 간결하고 깔끔한 이런 기조로 나가려고요. 다들 웃기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유, 그뭐 또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어야지. 그리고 또 약간 좀 네. 가만히 있어야지. 이 창의인재 동반 사업으로 우리가 이제 지난해 2022년 사업에서 이제 26분의 멘티분들이 이제 26편의 작품들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제 그 중에 웹 애니메이션에 참여하셨던 두 분이고요. 먼저 시작하기 앞서서 어떻게 좀 이 사업에는 좀 참여하게 됐는지부터 얘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김혜령 감독님 먼저. 저는 그 같이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이제 정보 같은 거 공유하고 좀 뭐 학교라든지 뭐 이런 지원 사업이라든지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던 그 지인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작년에 참여하셨던 분이어가지고 이게 되게 좋다. 애니메이션 공부하기에도 좋고 이제 뭐 생활 같은 거 생활비도 이제 주시고 필요한 것도 주시고 무엇보다 멘토링이 있어서 진짜 좋은 기회가 된다 해가지고 엄청 추천하셔서 사업 지원하게 됐습니다. 어떤 분이셨는지 궁금하네요. 그 이소미 감독님. 네. 이소미 감독님이 멘토가 누구셨죠? 한병아 감독님. 감독님. 네. 맞아. 아 누군지 예. 테마수리반. 네네네. 네. 되게 작품도 상영도 많이 하고. 네네네. 맞아요. 엄청 많이 맞아요. 배우셨다고. 그렇구나. 네. 네. 지인의 소개로. 감독님은 저는 그 서울 인디애니 페스트에서 빌 플림턴전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친구랑 인스타를 통해서 알게 돼서 이제 애니메이션 좋아하는 친구랑 막 보고 그리고 이제 그 여기 인스타를 팔로우하고 있었는데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해서 한번 지원을 해볼까 해서 저는 그렇게 넣게 됐어요. 네. 빌 플린턴은 원래 좋아하셔서. 아니요, 사실 그런 그림체를 딱 보고 이런 그림체가 움직인다고? 그래서 그게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쵸. 그냥 스티나 봤을 땐 이게 움직여 막 이런 네. 느낌이죠. 이거는 그래서 그냥 네. 너무 관심이 가서 그래서 보러 갈래? 그래서 같이 보러 과자도 주셨던 것 같은데 맞아요. 과자 매년 여기 줘요. 너무 네. 좋다 이런 협찬 받아가지고 네. 거기서 항상. 네. 협찬해주신. 네. 네. 협찬해주신 아. 두 네, 미디어 창비와 네. 갑자기 여기서 뭐, 생각과자. 네. 네, 올해도 또 해주시겠죠.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뭐 작년부터인가 초콜릿도 추가가 돼서 오, 아주 맛있어요. 네, 아시는군요. 아주 그냥 3개씩 받아갔어요. 아 정말요? 어떻게 세 개 받았지? 미스테리인데. 나도 하나밖에 안 주던데. 더 달라 그러니까 주시는 모자란다고. 왠지 노배정 감독님 못 받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도 받으셨죠? 그때 지인도 받아서 지인도 여기 좋은 곳이다 이러고 갔습니다. 아 먹을 거 이게 준다. 내부 관계자들한테만 박하군요 영화에. 제가 지인 거 뺏어가지고 먹었어요. 어쨌든 다음에 혹시 더 받으시면 하나 좀 드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뭐 혹시라도 마주치면 좀 안 척죠. 제가 좀 안면 식장에 있어서
뭐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제 와이프도 옛날에 못 알아봤어요. 이 방송 들어보면 다 나와요. 명동에서. 왜- 아니 누구 사생활 방송이야? 나는 근데 그게 육아 방송을 일삼더니. 그치 그게 뭐 되게 오래됐잖아요. 근데 내가 그거에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 왜냐하면 에휴, 내가 정말. 그때 처음 알았어요. 내가 정말 사람 얼굴을 못 알아보는구나. 내용에다 써야겠다. 송시영 와이프 얼굴 못 알아봐. 그러지 마. 아니 뭐 검색해봐. 화내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한동안은 내 이름을 치면 인디 저기 애니수다 이 관련된 게 쫙 뜨는 거예요. 네네. 또 막 이상하게 막 이렇게 뭐 썸네일 같은 게 뜨잖아요, 막. 뭐 무슨 이렇게. 이상하게 썸네일이 터요? 약간- 무슨 소리예요? 감독님들 사진인데 아니 이상하다. 그게 아니라 뭐 어그로 같은 거 하려고 뭐 예전에 보면은 뭐 내 이름 들어가면서 뭐 이상한 말이 막 나오고. 송시영 그러는데 육아 방송 시작해 막 이런 거? 뭐 이제 그치 뭐 이런 거 송시영 뭐 작은 딸 사랑해 이런 거? 그런 거였어. 너무 좋은데요? 그래도 감기 걸려면 좀 포장을 해주네. 그래요. 좋아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좋아요. 갑자기 포장해 주니까 내가 막 몸둘바를 모르겠네. 어쨌든 그래서 감기 걸릴만 하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한테 싹 다 지워달라고 해서 지금 제 이름 치면 안 나와요. 너무 어쩐지. 제가 싹 다 지워달라고 했어요. 이런. 학교에서 보면 큰일 나. 저희 담당자 바뀌셔가지고 그러지 마. 저분이 또 이게 많이 꼼꼼하시더라고. 또 이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거. 어쨌든. 네, 저 쓸데없는 얘기하죠. 어떻게 창의인재 사업에 참여했는지를 가지고 굉장히 네. 어디까지 그쵸. 갈 수 있나. 저희는 창이라는 말 하나 가지고 6시간을 떠들었어요. 아 정말요? 저는 빼주세요.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이렇게 쫙 갈 수 있어. 꼬리를 무는. 네. 두 분 네. 두 분 다 어떻게 보면 애니메이션을 전공하시진 않으신 네.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사업으로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애니메이션을 본인만의 작품을 뭐 이렇게 약간 스타처럼 작업을 하셨던 것 같기는 하던데 좀 어떻게 이제 애니메이션을 하고 싶다 이렇게 또 생각하셨는지도 좀 궁금해요. 옛날부터 되게 계속 꿈꿔왔다가 저는 어쩌다 보니까 그냥 일반 그 비전공으로 그냥 다른 대학교도 다른 과로 가고 그렇게 다른 이제 IT 쪽으로 아예 취업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그냥 그나마 그림 다음으로 관심 있는 게 그나마 IT여가지고 그나마 거기로 갔는데 한 3년 일해봤는데 아닌 것 같다. 뭔가 더 성장하고 싶다. 이쪽에 커리어를 더 두고 싶고 뭐 누군가의 롤모델을 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전혀 안 들어서 이게 아니라 내가 1순위로 해보고 싶은 걸 해야겠다 하면서 아까 그 말했던 그 지인분이랑도 커뮤니티 같은 데서 알게 되고 창의인재도 알게 되고 네, 그래서 좀 많이 창의인재 지원 사업도 참가하고 이걸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고 해서 아무것도 모르던 저한테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감독님은 어떻게?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애니메이션 좋아하고 애니메이션이랑 함께한 시간들이 되게 이제 많고 그랬었는데 그림 같은 걸 그릴 때도 이게 움직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작년에 이제 제가 했던 일러스트 프로젝트가 좀 테니스나 이런 스포츠 관련된 거를 했었어서 이거야말로 좀 약간 생동감 있게 움직이면 어떨까 해서 이제 좀 때가 된 것 같다. 한번 지원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지원을 하고 그렇게 되게 됐어요. 두 분 보니까는 뭐 저기 노묘정 감독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산업 디자인과 네, 나오셨잖아요. 맞아요. 근데 김혜령 감독님은 그 뭐 직장 다니면서 뭐 이렇게 했다고 유튜브 저 이렇게 보니까 그 제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국제 교양학술원 거기 그 대학원 나오셨나요? 거기 맞나요? 거기? 네, 대학교. 저기 두 번째 애니메이션 그 유튜브에도 그 링크된 영상을 아리사, 보니까는 네네. 보니까는 뭐 인터내셔널 뭐 리버럴 스터디스라고 돼 있더라고요. 와세다. 네네. 그거 대학원 과정이잖아요, 그거. 그거는 거기에 국제 커뮤니케이션 연구과인가요, 혹시? 맞아요. 대학원은 그 국제 네. 커뮤니케이션 과고 저는 네. 그거랑 연계되어 있는 대학교 전공 학부 전공. 학부는 그때 그냥 그때 이제 저희는 약간 굳이 따지자면 자유 전공에 가까워서 3, 4학년 때 심화 전공을 따로 듣는데 네. 그때 이제 창의 산업이라고 해가지고 굳이 번역을 하자면 뭐 영화업계나 예술업계나 뭐 이런 영상 뭐 연극 이런 거에 심화 전공 수업을 들으면서 졸업 논문 대신에 난 작품이 하고 싶다 해서 따로 허가를 받아서
그때 첫 번째로 만든 게 이제 첫 번째 애니메이션이었고 그 음. 다음에 따로 회사 다니면서 보신 게 아. 그거예요. 오렌지의 할아버지 나오고. 네 맞아요. 그거가 이제 뭐 직장 다니면서 네네 그 만들었던. 퇴근 후에 이제 학원 다니면서 맞아요. 뭐 이렇게 했다는 그거 네, 저 봤는데 네. 그래서 와 보니까 또 일본에서 직장 다니신 것 같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아, 그럼 그 직장 툰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다 일본에서의 이야기인 거예요?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신기한 게 그래서 나는 이분이 뭐 애니메이션 관련해서 다녔나 했더니만 말씀하신 거 보니까 또 그거 아니라고 네. 하시고 완전 IT라고 하시고 네. 근데 또 논문 대신 또 애니메이션 만들고. 그냥 계속 고집 애니메이션을 하셨다고 부렸죠. 그러고. 네. 되게 이게 뭐 하는 분일까 굉장히 궁금해요. 뭐 하는 정체가 분일까? 뭘까? 예, 제가 하는 말은 네네. 다 이렇게 순수한 거니까 이렇게 네네. 약간 조금 뭐 이렇게 오해는 안 하셔도 되고요. 노무현 감독님은 보니까는 계속 관련된 걸 하신 거더라고요. 보니까 작년에도 그러니까 제가 그게 이제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되는데 테니스 관련되고 뭐 스포츠 관련된 거 네. 그 인스타그램인가 들어가니까 네. 그 작업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일러스트 작업을. 네. 그래서 요거 하시면서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발전시키신 건가 했더니만 그건 아니고 그걸 네. 뭐 이렇게 일로 하시면서 이렇게 연계를 하신 요즘. 건가요? 네. 그러니까 저는 대학을 졸업을 하고 좀 취준 기간을 겪다가 창업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좋아하는 일에 한번 올인을 해보자. 이게 뭐 안 되더라도 이 시간이 좀 그래도 의미 있지 않을까 싶어서 창업을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 그냥 패어나가고 뭔가 계획을 하고 이 사업을 해야지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고 그냥 기회가 들어오면 무조건 닥치는 대로 했었던 것 같아요. 대단. 그게 네.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럴 때 네. 그때 아니면 또 그렇게 못 해요. 지나 보면. 그래서 이제 하다가 아트페어에 그 테니스 관련된 걸 냈는데 네. 거기 이제 반응이 좀 좋아서 아. 개인전을 할 수 있게 됐고, 그래서 아, 그러면은 이제 테니스 해보자. 그래서 그걸로 이제 쭉 작품을 그때 그렇게 테마를 잡아서 했었어요. 테니스는 어떻게 선택을 하신 거예요? 테니스는 그러니까 제가 친지는 정말 3년이 된 건데 아직도 초보거든요. 그래서 맞아. 그 인터뷰 보니까 네. 뭐 아버지랑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테니스 정말 좋아하세요. 이번에 음. 호주 오픈 할 때도 거의 호주 시차로 사실 정도로 정말 잠깐만, 호주 시차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이제 그 여자 경기도 보고 복식 스포 TV 경기도 시청하시겠구나. 보고, 네. 네. 거의 그래서 이제 음. 계속 저를 테니스 해라 이러다가 저는 유럽 여행 갔다 와서 뭐라도 유럽이랑 엮고 싶은 거예요, 저를. 그래서 테니스 이제 시작을 하게 됐다가 가서 하면 운동은 잘 못하니까 저는 이제 코트 예뻐서 사진 찍고 그런 거 이제 뭐 소리 너무 좋다 이러고 있어서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작품에 좀 이렇게 된 거예요. 효도 테니스를 하신 것 같아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하기에는 인터뷰 과정에서 보면 재미가 없었으나 아버지를 생각을 하면서 맞춰드리는 테니스를 했다. 근데 오히려 아버지도 그게 좀 불편하지 않았을까라는 염려를 했다. 뭐 이런 뉘앙스의 인터뷰. 그래서 굉장히 아버지가 인터뷰 보고 좀 약간 의아해 하셨어요. 너 이렇게 얘기한 거 치고 너무 짜증 많이 내놓고서는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착한 척을 할 수 있냐. 근데 이제 우리 딸도 마찬가지야. 자기 딴에는 막 효도했다고 해서 하는데 나는 막 그때 그 우리 딸의 가진 그 짜증과 이걸 다 받아주거든요. 나중에 하면은 자기가 다 해줬다는 거여서 야 네가 뭘 해? 맞아요. 내가 얼마나 너 때문에 힘들었는데 막. 근데 아버님 반응이 굉장히 솔직하시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 할 때쯤에 이제 애니메이션 핑계 대면서 이제 같이 안 나갔었거든요.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실력이 되면 이제 치기 좋게 넘겨드리겠는데 공을 저는 이제 그 테니스장 옆에 막 내수면 연구소 있고 뭐 도로 있고 다 그쪽으로 공보내고 이러니까 너무 서로 이제 힘들게 하는 것뿐이죠. 근데 이제 근데 사실 네.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냥 같이 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좋은 건데 그런가 봐요. 사실 뭐
자식들은 그런 생각 안 해요. 아니 그렇긴 하신 거죠? 아버지가 좋아하셨던 거긴 하죠. 그렇죠. 근데 제 입장에서 이제 너무 손흥민도 아니고 뭘 이렇게 3시간이나 아, 이제 3시간. 네. 아이고 3시간씩. 원래 그러네. 테니스랑 골프는 어느 정도 네. 실력이 올라와야지 상대방이랑 이렇게 접대 맞아요. 같은 것도 할 수 있지 잘 아니면 안 쳐줘요. 네. 민폐거든요 사실. 네. 민폐가 있어요. 어. 저는 그래서 아예 안 하는 편인데. 부모님이 둘 다 골프 하시는데 아. 한 평생 들었어요. 초등학교 때 했다가 네. 때려쳐 이래가지고 조금 시켰다가 저 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때려치고. 원래 그게 좀 골프가 그렇더라고. 골프가 골프도 다들- 보면 실력이 나도 어느 정도 올라와야 맞아요. 비슷비슷해 하던가 조금 더 잘하던가 이래야 맞아요. 되지. 안 그러면 민폐도 그런 민폐가 없어요. 어. 보면. 근데 또 부모님은 가족끼리 같은 스포츠를 하는 걸 되게 로망으로 아. 삼으시더라고요. 그치 이제 현실과 이상이 좀 다르다는 쉬운 걸 운동을 해. 그러니까 알게 되는 거지. 배드민턴 얼마나 네. 좋아. 나도 지금 비슷한 걸 겪고 있기 때문에 현실과 이상이 다르다라는 거. 네. 김혜령 감독님은 이 백구 캐릭터를 가지고 계속 그림을 그렸어요. 이게 나만의 캐릭터처럼 이렇게 싸셨는데 언제부터 이 백구 캐릭터를 가지고 막 혼자서 막 만화 막 그리고 했던 거는 진짜 막 중학교 3학년 막 이때부터 캐릭터의 페르소나 자체는 있었던 것 같아요. 형태는 조금씩 바뀌었는데 근데 지금의 형태의 백구 막 귀 이렇게 토끼처럼 되어 있고 애니메이션에서 이제 아기 때라서 접혀 있지만 그거는 좀 2016년쯤 대학교 2학년 그때쯤부터 좀 본격화해서 그 조금씩 SNS에도 올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그림 그리는 건 원래부터 좋아하셨던 어릴 때부터 좋아했어요. 네. 근데 그림 전공을 선택하진 않으셨던 거네요.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독특하네요. 하고 싶었죠. 못하게 말리셨나요? 골프 치자. 부모님이 골프는 돼도 그림은 안 된다. 제가 나 예중 가고 싶어. 중학교는 일단 일반 가보고 고등학교 때 생각했지. 예고 가고 싶어. 애니고 가고 싶어. 대학교까지는 일단 가보자. 나 미대 가고 싶어. 아니야. 이러면서 계속 막았다가 나중에는 고집대로 지금 하고 있죠. 그러면 대학을 일본에서 다니신 네네. 건가요? 다니고 회사 다니고 작년에 왔죠. 네. 그렇구나. 그럼 백구는 어쨌든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네. 굉장히 오래된 친구예요. 노묘정 감독님은 주로 동물 캐릭터들을 많이 네. 작업했다고 하셨는데 뭐 애니멀 포유류지. 제가 애니멀 네네네. 요즘에 치매가 좀 와가지고 그래. 디지털 치매. 이게 못 알아듣는구나. 디지털 치매라고. 그거 알아들어야 돼요? 디지털 IT 생활을 많이 하면 현대인들이 디지털 치매라는 아니 내가 봤을 용어가 때는 있어요. 포유류즈가 영어로 써 있어서 네. 기억을 잘 못한 거야. 내가 봤을 때 그냥 그런 이유지. 뭐 디지털 치매 아니야. 내가 보면서 저기 젖을 먹이는 그 동물들 그 포유류나 알았어. 젖을 먹이는 동물. 네. 그거잖아 한자로. 그렇죠. 맞잖아. 네, 그렇죠. 네. 거기 근데 영어로 써 있잖아요. 포유류즈가. 그래 내가 영어 못해. 영어 못하는 걸 그렇게 강조해. 나 영어 못해 그래요. 뭐 어떡할 건데 뭐. 네네. 죄송해요. 영어 못해. 이겠죠. 영어 못해. 그래서 포유류즈. 포유류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보면은 거기 보면은 뭐 곰 같은 것도 나오고 네, 네. 보면은 근데 요번에 그 랠리 시리즈를 보니까 공룡 네. 테마더라고요. 그 공룡을 선택하신 이유가 또 있으신가요? 아예 다른 세계관을 한번 그려보고 싶어가지고. 네. 근데 저는 네. 노묘정 감독님 그 랠리 작품 보면서 이게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는데 네네. 그 피너츠 있잖아요. 그 찰리 브라운 TV 시리즈. 네. 그 느낌이 너무 나서 그것도 최근에 다시 만들어지고 있는 애플 TV 통해서 다시 만들어지고 있는 네. 시리즈가 아니라 예전에 80년대에 만들어졌던 저 너무 좋아해요. 네. 그 느낌으로 왜냐면 뭐 이렇게 뭐 채색하고 이런 느낌도 네. 옛날에 그 80년대 그 애니메이션 맞아. 그 네. 스누피 그 찰리 브라운 시리즈 보면은 그게 다 손으로 그린 거니까 그게 티가 나거든요. 네. 요즘 거는 다 디지털해서 너무 깔끔해. 맞아요. 요번에 새로 나온 거는 근데 그 느낌이 나고 심지어는 그 중간중간에 영상에서 여백도 느껴지는데 그런 느낌도 그 작품이랑 비슷하고 음악도 네, 맞아요. 음악도 마더 마더 바이브스라고 네, 맞아요. 네, 또 마더 발음도 바이브. 마더 바이브예요. 스는 안 붙어. 수아 그렇게 이제 쓰시긴 하는데 그냥 마더 바이브님이라고. 그러니까 영어로는 그렇게 영어 발음이 못하시잖아요. 돼 있어. 마더 바이브. 내가 영어를 발음을 못하는 거지. 내가 영어를 안 알아들어. 나 그래도 하여튼 마더 바이브예요. 나 그래도 마더 네. 바이브. 공부는 오래 했어. 알잖아요. 근데 그분이 몇 년 전에 그 앨범 내셨던 그분인가요 혹시?
몇 년 전에 앨범 아, 내셨겠죠 뭐. 아마 아니, 꾸준히 네. 무슨 아마 그러니까 미국에서 공부하시고 아마 저기 뭐 맞아요. 미국에서 공부하신 거 맞아요. 재즈 음악 하신 네, 네, 그분 네, 아닌가요? 네. 뭐 마림바로 이렇게 연주도 하시고. 그분 맞죠? 네, 전친규 아. 감독님 상실의 집 음악 아. 해주셨던 네. 아니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도 그분 음악을 이렇게 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도 네. 그 빈스 가랄디 그 트리오 제가 좋아하는 찰리 브라운 그 네. OST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하셨던 음악이랑 좀 느낌이 비슷해가지고 제가 이거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네. 그 분이거든요. 근데 이 영상을 다 보고 나서 마지막에 또 엔딩 크레딧 보니까 그게 나오길래 네. 내가 아는 그분이 맞나 싶어가지고. 맞으신 거, 네 맞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작업할 때 좀 그런 부분들 신경 쓰면서 하셨는지. 네, 이제 실제로 음악 감독님한테 제가 그 레퍼런스도 스누피를 드리고 그리고 되게 많이 참고를 했어요. 저는 진짜? 저는 약간 고시대 애니메이션 너무 좋아해요. 나 안 죽었어. 내가 이게 영어는 좀 못하지만 감이 내가 딱 쓸만해. 보면 네. 내가 딱 보면 안다니까. 약간 핑크팬더, 뭐 스누피 음. 아니면 뭐 딱따구리 이런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닭다구리를 딱딱으로 진짜 오랜만이네. 오우야 이거 정말. 저희 윗세대 애니메이션 아닌가? 좀 좋아하고 뭐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드리기도 했고 사실 제 애니메이션 보면 약간 단순하잖아요. 캐릭터도 단순하고 그래서 요런 것들의 음악이 과해지면 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이제 멘토 전진규 감독님이랑 좀 얘기를 하고 이제 레퍼런스 드렸더니 마침 그분이 이제 재즈 기반을 이렇게 하셨던 분이라 그래서 되게 좋게 작업했어요. 그래, 내가 또 정확하게 썼네요. 나 너무 어떡하지 또? 못하네. 역시 어깨 뽕이 그냥 또 갑자기 빡 들어가는데. 송시영 뽕 들어가 이렇게 들어가려고. 참. 그러니까 내가 딱 보는 눈이 정확하다니까. 내가 영어는 못해도 그렇죠. 어쨌든. 그러면 그 시절에 어떤 그런 감성이나 이런 것들 작품 하면서 많이 이렇게 영향을 받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클린업을 했을 때는 선이 더 두껍고 되게 깔끔했어요. 근데 그게 한 8분의 1 정도? 전체 8분의 1 정도 진행이 됐을 때 이게 약간 제가 원하는 느낌이랑도 안 맞고 애니메이션이 좀 딱딱하게 나오는 것 같아서 그냥 아예 그냥 연필선으로 다 바꾸고 그때 컨셉을 그냥 싹 다 갈아치웠던 것 같아요. 그 80년대 그 찰리 브라운 시리즈에서 봤던 그런 그 원화의 움직임의 그런 느낌이 굉장히 네. 잘 살더라고요. 왜냐면 채색이 살짝씩 번지거나 이런 네. 것도 일부러 하신 건지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네. 일부러 일부러 하셨다면 되게 잘 표현하신 것 같다. 네. 저는 사실 그런 느낌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 개인적으로 저도. 저 통화 연결음이 지금 그 찰리 브라운 그 OST 중에 라이너스 앤 루시라고 그걸로 돼 있어요. 저는 거의 네, 10년째. 맞아요. 몰랐네. 맨날 전화하면은 그 나오는 음악인데 송시영 씨 목소리만 들려. 이렇게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어. 내가 엄청 좋아하는 그 OST 뭐 뮤지션이에요. 그 빈스 그 아마 형제일 거예요. 그 분들이 세 명. 재즈 하시는데 그래서 형제인지 뭐 내가 또 잘못 말했다가 또 나중에 혼날 수 있는데 어쨌든 네. 옛날 같지 않아서 내가 기억력이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일단 너무 좋았고 뭐 김혜영 감독님은 그 백구야 작품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그게 그 3화로 이제 완결이 되는데 그 마지막에 되게 여운을 이렇게 주면서 끝나가지고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살짝 주인공한테 좀 실망했어요 마지막에. 아니 딱 보니까 마지막에 그 그림을 떼잖아요. 백구 그림만 떼더라고. 백구의 마음도 몰라주고. 그래서 근데 난 너무 공감되던데. 나도 그 상황이면 그럴 것 같아. 나는 안 그럴 것 같아. 그래 얘기하면 또 안 되겠지? 안 될 것 같죠. 네가 무슨 뭐 인격자냐 막 이러면서. 몰입해서 보신 것 같은데요. 네. 작품을. 재밌어요. 이런 사람마다 다른. 그래서 딱 보니까 약간 좀 야속하더라고. 근데 그거를 이제 표현한 거니까 잘 표현하신 건데 그냥 제가 감정이입이 더 많이 된 거죠. 그러니까 백구 마음도 몰라주고 말이야. 그런 생각이. 나영이 마음도 알아줘야죠. 나영이한테는 감정이입이 안 됐고 자꾸 딸내미 생각이 나가지고. 아니 무슨 얘기를 해도 딸내미 딸이 나와. 백구 너무 사랑스럽긴 했어요. 네.
내 딸내미랑 하는 행동 패턴이 좀 유사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3학년 올라가는데. 그래, 아빠가 초등학생. 그린 그림만 떼고 막 그래요? 뭐 그러기만 하면 다행이지. 근데 초등학생으로 주인공을 설정한 이유가 있어요? 약간 뭐 중학생으로 올라가면 아무래도 뭐 우리나라는 계속 이제 입시 공부를 많이 하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찾기가 조금 쉽진 않지만 제 기억 속에 이제 중학생 때부터 막연하게 이런 거에 관심이 있다. 조금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중학교 1학년, 뭐 초등학교 6학년 이때부터 막 취미 같은 것도 생기고 친구들이랑 뭐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이야기하고 그래서 저 자신도 미술에 대해서 뭔가 학교에서 막 반에서 그림 잘 그리는 애 막 이런 게 좀 형성됐을 시기가 초등학교 고학년 이때여가지고 그냥 제 기억 속에 처음으로 뭐 예를 들면은 뭐 시 대회를 나갔다든지 뭐 지역 대회를 나갔다든지 미술 선생님의 추천을 받았다든지 이런 게 다 그때쯤이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감독님의 경험을 기반으로 한 그쵸. 이야기군요. 뭔가 그때 막 이거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약간 이러한 고민을 또 처음 했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되게 한참 고민할 것 같아요. 진짜 자기의 그림이 이렇게 박수만 받다가 뭔가 뭔가 적절한 그런 평가를 받지 못했을 때 어떤 그런 그쵸. 느낌이. 근데 그런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되게 진지하고 그런 이야기인데 백구가 또 옆에 있으니까 또 작품이 되게 사랑스럽게 나가. 다행이에요. 예. 근데 또 동시에 초등학교 때까지는 마냥 이쁨 받잖아요. 어린이고 되게 사랑스러운 생명체고 그러다가 이제 점점 청소년기에 들어가면서 조금 더 어른스러워지고 그런 거를 기대받고 하니까 그런 것도 조금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게 되게 다양한 층위가 있는 작품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무슨 말이 하고 싶어서 이렇게 입을 꼭 다물고 있어요. 아니 내가 또 뭐 하면 또 뭐라고 하니까. 안 할 적 없잖아요. 늘 하잖아 얘기. 아니 뭐 일단 경청을 하고 있었죠. 감독님 말씀하시는 거. 백구가 두 발로 걸어 다녀요. 그림을 그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정을. 원래 그 백구 기존의 SNS에서 썼던 백구를 어디까지 가져오냐를 감독님이랑 이제 같이 멘토링 하던 친구랑도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그냥 인간의 세계에서 그냥 백구가 당연히 이렇게 이족보행을 하고 그림을 그린다는 그런 게 조금 더 이야기 연계성으로는 좋을 것 같다 해가지고 원래 백구는 그런 사람이고 나영인의 가족들은 다 그걸 받아들인다 약간 이런 설정이긴 한데 원래 머릿속으로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고 자기도 인간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로는 강아지 말이 나오는 거죠.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그런 설정입니다. 근데 뭐 위화감은 없었어요. 사실 작품 보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아니 그냥 제가 너무 감정이 몰입돼가지고 백구의 입장에서 저걸 몰라줘 막 이런 느낌. 백구에 몰입하신 거죠? 그치. 나영이는 딸이고 약간 아빠의 마음을 몰라줘. 그 맞아. 내가 지금 그 얘기를 그렇게 하려고 생각할 그랬는데, 수 있겠네요. 아이 말이야. 아니 내가 어제도 내가 그래서 빈정상한 거라고 우리 딸한테. 내가 너한테 말이야. 방송 한 달 뒤에 나가서 어제 할 엄청 게 서운하셨나 있는데, 보다. 아니 뭐 요즘에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그래가지고요. 뭐 늘상이라 그냥 뭐 그러고 삽니다. 제가 사는데 계속 이제 세뇌를 시키고 있어요. 니네는 사춘기가 와도 아빠를 싫어하면 안 돼. 막 이런. 잘해야지. 뭘 싫어하면 안 돼요. 아니야. 잘하는 걸로는 부족해. 요즘 애들은 잘하는 걸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세뇌를 시키고 있다. 그럼 꾸준히. 꾸준히. 성공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하고 있어요. 송시영 딸 세뇌 중. 약간 그런 기미가 보인다. 그럼 바로 제가 그냥 토라지거나 삐지거나 이런 들어가는 거죠. 아니 같은 나이 때냐고. 그래서 니들이 아빠를 싫어할 틈을 주지 않을 테야. 막 이런 삐져서? 가고. 그렇지. 그것도 뭔가 여유가 있어야지. 아니, 뭐 우리 그럴 얘기 거 좀 아니에요. 사실 전환해서 이런 아빠 어떨 것 같으세요? 아빠가 삐진다. 어이 아빠가 삐진다. 근데 묘정 먹혀요? 씨는 되게 아버지랑 친하신 것 같은데. 저희 종종 있는 일. 저희는 딸이 셋이에요. 아. 막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빠 삐지면 어떻게 하세요?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 가족이 고맙다 미안하다 말 잘 안 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쓱 가서 괜히 맞아. 뭐 먹어? 이렇게 하고 아빠도 맞아. 먹을래? 뭐 이렇게 뭐 그런 식으로 되니까 그렇게 그냥
근데 스포츠 같이 보는 거가 좀 많이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아빠랑 노년인 아빠랑 함께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긴 해요. 맞아. 네. 저 노년인 아빠랑 할 수 있다라는 네. 느낌이 정말 되게 서글프네요. 어, 나중에 나이 들어서 이제 할 게 점점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그- 거잖아. 네, 근데 또 벌써부터. 저희 아버지는 47년생이시거든요. 연습 많으시네요. 늦둥이여서 그런 것도 그러면 뭐 월드컵을 같이 본다거나 이런. 그래서 네. 테니스를 지금도 잘 치시면은 엄청 엄청 운동을 건강하신 건데. 그러네. 네, 맞아요. 저보다 잘 치시는 거 네. 막 대회 나가서 막 뭐 타오시고 막 그러시죠. 요새 근데 또 대회가 많이 생겼더라고요. 아. 이 그 코로나 테니스 붐이었어서 그래서 쌀이나 어, 스팸 같은 거. 아니 원래 한 좋다. 1, 2년 전까지 골프 붐이 일었었는데 골프가 맞아요. 사실은 되게 어렵고 사실 또 골프장 뭐 요즘에 비싸요. 돈도 많이 들고. 이렇게 네. 뭐 날짜 잡기 힘들어 이래가지고 상당 부분 지금 테니스로 빠지고 있거든요. 아, 네. 그래요? 젊은 층들 어. 중심으로 해서. 맞아요. 유행이구나 테니스가. 저희 그렇죠. 아버지도 테니스 한창 하시다가 골프로 가시다가 아. 할아버지도 테니스 오래 하셔가지고 아. 아빠도 처음에는 할아버지랑 같이 쳐드려야지 약간 네, 그렇게 대물림 된답니다. 그런 거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골프로 그렇구나. 저는 아빠 삐지면은 아빠 좋아하는 이야기예요. 아. 좋은 딸이다. 네. 왜냐면 언제까지 그러고 있으면 나만 힘드니까. 저게 중요한 거야. 저렇게 아니 이게 자연스럽게 해야지 세뇌해서 되는 게 아니야 아니야, 이게. 아니야. 이게 세뇌하면 안 된다고 뭐든 말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아빠도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자식들도 노력을 해야 돼. 그리고 난 항상 우리 애들한테 고마울 땐 고맙다 얘기를 하고 애들도 고맙다는 얘기를 하게 해요. 만약에 안 하면 내가 삐져. 삐져. 아, 아니 그거를 네. 아니 방금 말하는 것처럼 피곤해, 원래 그죠? 그럴 수 있거든요. 보통은 이런 그런 아빠 얘기 잘 피곤해. 못 하잖아요. 네네 맞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저희 부모님이랑 그런 거 잘 못하는 사이인데 그냥 나이 먹으니까 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이게 죄송한 말씀이긴 한데 부모님한테 내가 겪어보니까 너무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는 내가 표현하고 싶어 표현을 못 해요. 네, 네. 자식이 표현을 못 해. 이 저희하고는 또 세대가 많이 다르고 여기 계신 분들도 또 다를 거고. 그렇죠. 네, 근데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어릴 때부터 조금 좀 서로 간에 에티켓이 필요하지 않을까. 어차피 나이 먹고 이제 뭐 떨어져 살면 뭐 부모 자식이더라도 이제 약간 네. 좀 서먹서먹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습관을 들이면 세뇌를 시켜 습관을 들이면 시키고 계시. 해야 된다. 그럼요. 아니 뭐 다른 뜻은 아니고 그래야지 더 좋을 것 같더라고 나중에. 아니 랠리 작품 보면은 공룡들이 다양한 네. 공룡들이 나오잖아요. 네네네네. 그냥 또 한 종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네. 공룡들이 나오는데 각각의 캐릭터들을 조금 설정할 때 어떻게 좀 고민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저는 이제 그 전에 포유류즈 작업할 때도 그런 조합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러니까 체구가 하나 작은 뭐 쥐인데 되게 야망 크고 막 성격 급하고 막 그런 캐릭터나 그리고 또 이렇게 크기가 되게 큰 곰이나 뭐 치타인데 되게 온순하고 그런 조합들이 되게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면은 육식공룡이랑 초식공룡을 하자. 근데 그 중에 이제 가장 크기 차이가 많이 나는 것들을 고르다 보니까 브라키랑 티라노가 됐었던 것 같아요. 제가 원래 공룡 중에 네. 브라키오사우루스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아, 네. 네. 생긴 게 동글동글하고 길쭉해가지고 네. 네. 엄청 좋아하거든. 그래서 그 작품 보면서 거기 네. 또 나오니까는 또 좋더라고요. 아. 그 느낌이. 감사합니다. 네. 네. 아니 그 뭐죠 김예령 감독님 작품을 보면은 마지막에 그림 보면 되게 좋던데. 맞아요. 네, 저 되게 좋았거든요. 나영이 너무 그림 잘 그리는데 왜 그거 제출 안 했어요? 본인만 모르고. 네. 그 대회에서 네. 그렸던 대회에서 그린 그림 진짜 좋던데. 그거 한 4번인가 갈아엎었어요. 마지막 그게 사실 되게 중요한 그림이잖아요. 나영이의 속마음도 나오고 이제 그걸로 인해서 다시 둘이 약간 다시 결합하게 되는 그림이다 보니까 엄청 많이 갈아엎고 원래 나영이는 자기만 모르는 거야. 잘 그리는데 자기만 너무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좀 어떤 그림을 그리는 게 좋을까 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백구가 등장을 해야 되고 나영이가 잘 그리는 그런 디테일적인 거라든지 그런 거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딱 그 그림은 되게 예쁘더라고요. 막 네. 처음에는 그 처음 장면에서는 꽃만 이제 보여주고 있다가 네. 마지막에 이제 전체 완성된 그림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너무 잘 그렸는데. 맞아요.
오히려 그 옆에 막 잘 그리는 그림 보여줬었던 음. 컷에서는 약간 미술학원에 그쵸 그쵸. 약간 그 미치겠는 유형들 냄새가 난다.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빨리 그릴 수 있는 맞아. 그런- 원근감 있고 네, 그런 거. 그래서 너무 이제 집에서 혼자 그렇게 자율학습을 잘 하는 친구인데 그래서 약간 그렇게 자신감이 떨어졌던 거 아닌가?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보였다니 너무 기쁘. 하지만 그 그림 모두 감독님이 그린 거라는 거? 모두 제가 그렇죠. 그랬습니다. 나영이가 그린 백구가 그린 것도 힘들었어요. 자아분열시키는 거. 그러네요. 이렇게 다 다른 그림체. 그러니까 백구의 그림이랑 완전 다르잖아요. 네. 아니 그리고 그 작품 자체가 또 뭐 대사도 꽤 나오잖아요. 네. 사실 그런 연출을 뭐 보니까 그 전의 작품에서도 뭐 이렇게 그런 연출이 계속 나오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래도 요번 작품에서 보니까 대사량도 훨씬 많고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뭐 디렉션 이런 거 굉장히 음. 좀 신경도 쓰이고 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대사를 처음엔 아예 생각을 아예 못했다가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그 멘토링 해주시는 박재옥 감독님이 이거는 대사가 있어야 감정 서사가 더 잘 드러난다. 그래서 정말요? 이래서 대사 넣으면은 이제 생각할 게 훨씬 많아지고 또 스토리를 다시 봐야 되고 하니까 좀 고민을 했는데 넣기를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백구를 말을 할까 말까 이런 고민도 했는데 백구는 그냥 앙앙거리는 채로 냅두고. 네. 굉장히 그 애니메이션 전공을 안 하셨는데도 굉장히 좀 다양하게 보통은 애니메이션 많이 하신 분들이 있을 때 대사를 안 넣으려고 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또 그게 힘든 힘드니까. 아 힘들어서 네. 하시는. 그 왜냐면 그 연출이 또 더 한 가지가 더 들어가는데 네네. 그러다 보면은 또 생각할 거리들이 많아지니까 맞아요. 연출을 하거나 이럴 때 보통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인터뷰 이렇게 많이 해보면은 어떤 감독님들은 일부러 대사를 안 넣었어요 이러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네, 저도 안 넣고 싶었는데 아 멘토 감독님의 그런 권유를 해주셨는데 권유로? 저도 이왕 공부하는 거 좀 더 다양한 걸 해보면 좋겠다 해서 넣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스토리도 그나마 여러 번 고쳤던 것 중에 가장 마음에 들게 나왔고. 그 전에 작품 네. 보면은 그 가사가 있는 노래로 그 좀 이런 감정이나 이런 걸 좀 전달하려고 네. 했던 게 보였고 그 전에 작품 제가 제목이 아리사와? 예 네. 맞아요. 그거 보면은 그 또 노래가 뭐였죠? 그 장윤전 씨가 원래 네. 예, 뭐였지? 제목이 초혼, 네네네. 초혼 맞죠? 예. 네. 그게 그 일본 분이신가요? 네. 불러준 친구는 일본 사람이에요. 유이코라고 네. 돼 있던데 근데 한국말을 되게 근데 잘하시는 한국어로도 노래를 왜 많이 한국어로 부르고. 노래를 하셔가지고 처음에는 한국 분이 노래 부르신 건 줄 알았는데 네. 보니까 아니시더라고요. 네. 한국 그 방송에도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잘 해요. 원래도 한국말을 잘 하세요? 네네. 그분이? 잘 하더라고. 그 장윤정 씨는 약간 좀 트롯 하시는 분이라 네. 느낌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쵸. 처음에 그 노래가 그 노래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그 자막 올라갈 때 원곡이 그렇다고 해서 네네네. 이게 그거였구나. 이거 이 버전이 훨씬 괜찮은데 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약간 좀 그 서정적인 그 대사 뭐 그러니까 감정 전달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이제 전에 작품에서도 조금 보였었는데 이번 작품에서는 더 직접적으로 대사를 통해 가지고 맞아요. 그런 작업을 하셔가지고 네. 어떻게 보면 계속 단계적으로 레벨업이 계속 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거를 좀 예. 배우고 싶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닌데 역시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다르구나. 근데 다음에는 대사 안 넣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음엔 어떤 점이 조금 더 이제 시각적인 연출과 음악적인 그쵸 이런 연출로. 식으로 포장을 하시는데 아, 근데 뒤로는 너무 힘들어요. 막. 그리고 예. 생각보다 대사를 넣었을 때 많이 걱정했던 게 그 나영이와 백구, 뭐 백구는 그렇다 치고 나영이의 그 느낌을 살릴 수 있는 성우분이 찾기가 쉽지 않겠다. 저는 오히려 자연스럽게 어린이 목소리가 났으면 좋겠는데 사실 아시잖아요. 성우분 찾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쵸. 딱 그 느낌에. 그래서 연기 디렉션도 하셨어요? 네. 약간. 근데 그 아무래도 사람은 많이 하셨던 분이어가지고 대본 드렸더니 잘 해주셨는데 결국 디렉션 안 돼서 백구는 그냥
제가 왈왈. 네. 감독님 하신 거예요? 제가 3편 다. 와. 제가 처음에는 백구도 해주시기로 해가지고 디렉션을 한 10분 동안 드렸어요. 디렉션만. 근데 보통 1시간 정도 녹음을 하잖아요. 근데 너무 디렉션을 드리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성우분이 근데 감독님이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가지고 네? 이랬더니 그 녹음해주시는 그 디렉터 분도 들어가서 한번 해보세요 했는데 옆에서 그 멘토 해주시는 박지혁 감독님도 그냥 예령 씨가 하면 되겠는데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제가 백구를 하게 되고 근데 이게 성우분이 되게 잘해 주셨는데 네. 약간 그 어린애 그런 네. 톤은 아니었어가지고. 네, 그쵸.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뭐 네. 성우분이 잘못하신 게 조금 아니라. 시간과의 근데 오히려 싸움이 있어가지고 백구는 굉장히 잘 어울렸거든요. 그래서 나 백구 목소리 누가 했나 했어. 나 그래서 성우분이 역시 그 동물 목소리는 뭐 나이대가 없으니까 가능한 건가 보구나 했는데 본인이 하셨고. 네. 사실 작품 하시면서 매번 연습하고 있었던 거 아니세요? 그쵸. 그 데모를 녹음해서 드리잖아요. 그거 그대로 거의 했어요. 너무 자연스럽더라고. 내가 그래서 백구한테 또 이입이 됐나? 이게 너무 자연스러워. 대사 톤이. 그랬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작품 하실 때 감독님들이 직접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종종 그게 더 잘 나올 그쵸. 때가 있어요. 맞아요. 왜냐면 의도대로. 잘 이해하고 있고 네. 이 캐릭터를. 맞아요. 근데 원래 어린 아이들 그 목소리 연기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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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 그 아이언 자이언트라고 정말 예전 애니메이션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 말 더빙으로 이제 그 어린이를 직접 목소리 출연을 시켰거든요. 네. 근데 그때 엄청 그 애니메이션 좋아하는 사람들이 막 그거 가지고 비난했어요. 뭐 애들이 뭐 목소리가 너무 연기를 못한다. 근데 저는 오히려 아이가 목소리 연기를 해서 더 좋았거든요. 네. 예, 그 뭐 전문 성우가 했으면 더 깔끔하게 떨어지긴 했었겠죠. 네. 근데 그 극 중에서 그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애니메이션 중에 한 편인데 그게 사실 그것 때문에 제가 어떻게 보면은 그 DVD 블루레이 수집의 길로 들어가게 된 건데 제가 제일 처음에 샀던 DVD가 아이언 자이언트. 아이언 자이언트. 예, 아이언 자이언트라고 있어요. 그 로봇 나오는 애니메이션인데 네. 막 그냥 뭐 일본 뭐 로봇 애니메이션 그런 게 아니라 약간 뭐 E.T. 같은 감성을 갖고 있는. 가족 영화 같은. 그쵸, 가족 느낌인가요? 애니메이션이고 이거? 미국에서는 쫄딱 망했어요. 쫄딱 망했고 인크레더블 감독이에요. 네. 브래드 버드 감독이. 그래서 제가 그 작품을 제일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약간 근데 그 아이언 자이언트에 나온 이 로봇 로봇이 맞나요? 예, 그게 아이언 거의 자이언트. 이 약간 그 라퓨타에 나오는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했네요. 이 감독이 미야자키 하야오 팬이에요. 너무 이 마스크가 네. 닮았어요. 네. 역시 또 이게 다 두 분이 또 남다르시군요. 두 분 다. 내가 또 그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 안 했는데 또 괜히 또 투머치 토커라고 또 얘기할까 봐 하고 있었는데. 그 걱정하세요 지금 이 단계에서? 근데 나는 항상 걱정을 해. 항상 걱정하고 항상 내가 내 방송 모니터링을 하면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했나?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그 미야자키 하야오 강팬이에요. 그 감독이. 픽사 계열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미야자키 하야오 다 강팬이거든요. 네. 약간 좀 그 디자인 같은 거를 좀 차용한 게 없지 않아 있죠. 바로 알아보시네. 두 분도 이게 만만한 분들이 아니구나. 한 분은 찰리 브라운 좋아요. 한 분은 라퓨타 아주 그냥 80년대 감성이 그냥 무시무시하네요. 너무 재밌게 봤어. 86년도 작품이잖아요, 그게. 되게 오래전 작품이죠. 제가 태어나기 전 작품이라고 하면 뭐라 또 그러려고 그러지? 무리하지 마세요. 네, 그래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여기까지만 해야지. 여기까지만 하시고 저희가 벌써 시간이 1부를 마칠 시간이 돼서 왠지 자기 자랑으로 끝난 것 같지만 아니죠. 굉장히 꽉 차는 느낌. 감독님들의 진솔한 얘기를 다 들으면서 스키다시로인지 저의 약간의 그런 양념. 스키다시 반대 같지 않아요? 스키다시. 거의 육아 방송이 대부분이었고 아니야. 분량 많으셨어. 이 부녀 관계에 대한 얼마나 이야기들을 경청하면서 이렇게 두 손 모아서 들었는데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네, 방송으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1부 방송을 마치고 다음 주 방송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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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